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던 경수는 작은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전 조사했던 회사의 주소가 맞았다. 그가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곳은 직원이 겨우 5명뿐인 작은 회사였다. 경수는 다시 한번 이력서를 가방에서 꺼내 확인했다. 지원한 직무는 사무직이었고 회사는 소규모였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로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단정했다. 크진 않았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출입문을 지나자 카운터 옆에 있는 사무직원이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장님께 연락드릴게요. 경수는 잠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책상들은 정리되어 있었고 몇 명의 직원들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곳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다. 경수는 면접을 볼 사장님이 나올 거라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세련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다. 면접 보러 오신 분이시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수는 순간 당황했다.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본다고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이 나왔을까? 아, 네. 맞습니다. 경수는 빠르게 정신을 가다듬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뒷걸음질하며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다. 경수는 그녀를 따라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사장님의 비서인가? 아니면 인사 담당 직원인가? 면접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리로 향했다. 경수가 앉을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제야 경수는 깨달았다. 그녀는 직원이 아니라 면접관이었다. 설마 이분이 사장님인가? 그가 자리에 앉자 그녀가 이력서를 넘겨보며 말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수는 긴장한 채 입을 열었다. 네, 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설명했다. 하지만 면접을 보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이분이 사장님이 맞는 걸까? 그렇다면 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경수가 설명을 마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네요. 우리 회사는 작은 규모라서 직원들 간의 협업이 중요해요. 팀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워크는 업무 효율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경수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작은 조직일수록 팀워크가 중요하죠. 경수는 그녀가 자신의 대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긴장이 살짝 풀렸다. 혹시 이전 직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셨나요? 주로 문서 작업과 일정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고객 응대와 사내 행사 기획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력서를 넘겼다. 업무 경험이 꽤 다양하시네요. 그녀는 한동안 이력서를 살펴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원 동기는 뭔가요? 경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전 직장에서 문서 작업과 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에서 여러 업무를 경험하며 성장할 기회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부드럽게 진행됐다. 그리고 경수는 점점 그녀의 태도에서 사장님 같은 권위적인 느낌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를 느꼈다. 면접이 거의 끝날 무렵 그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우리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경수는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사장님을 대신해서 면접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면접을 보는 게 이상해 보이나요? 아, 아닙니다. 다만 예상과는 조금 달라서요. 그녀는 이력서를 내려놓으며 설명했다. 우리 회사는 제가 처음에 창립한 곳이에요.
이후에 결혼을 하면서 제 남편이 대표직을 맡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계속 맡고 있죠. 경수는 순간 놀랐다. 이 젊고 세련된 여성이 이 회사를 직접 창립했다는 것이 뜻밖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직원 채용 같은 중요한 일도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경수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인상이 더욱 깊어졌다.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경수는 인사를 한 후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건물을 나서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그를 향해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경수는 괜히 가방을 어깨에 고쳐 매며 천천히 길을 걸었다. 면접을 본 후 보통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남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머릿속에는 면접보다 그녀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세련된 말투, 그리고 마지막에 지었던 가벼운 미소까지. 경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게 뭐야? 면접 보러 와서 면접관 생각만 하다니.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다. 출근 첫날 경수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어제 면접을 본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오늘부터 정식 출근이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그를 설레게 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잘할 수 있겠지.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그는 집을 나섰다. 사무실에 도착한 경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어제 면접 때 봤던 깔끔한 사무실이 떠올랐다. 몇 명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때 어제 면접을 봤던 사모님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경수를 발견한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첫 출근이네요. 긴장되죠? 경수는 급히 인사하며 말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적어서요. 일이 몰릴 때는 바쁘지만 그 외에는 비교적 차분한 편이에요. 우선 업무를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녀는 안쪽 사무실을 가리켰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경수는 그녀를 따라갔다. 사무실 내부는 예상보다 더 조용했다. 몇 명의 직원들은 각자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종종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가볍게 울렸다. 그가 사모님이 안내한 자리에 앉자 그녀가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에는 문서 정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회사에서 주고받는 기본적인 서류들이니까 먼저 훑어보세요. 경수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읽어나갔다. 그녀는 그가 서류를 읽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덧붙였다. 모르는 건 바로 물어봐도 돼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날 것처럼 보였지만 곧 다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아, 그리고 사실 다른 직원들이 워낙 바빠서 제가 직접 업무를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경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랐다. 사모님이 직접 나를 가르친다고.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옆에 앉았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앉은 상태가 되자 경수는 순간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차분한 말투와 표정 덕분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사모님은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문서를 하나씩 짚어주었다. 그녀는 일의 흐름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며 경수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교육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경수 씨는 원래 이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경수는 멈칫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네, 어느 정도는요. 사실 처음엔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서 지원했는데 일하면서 배우는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태도네요. 작은 회사일수록 배울 게 많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경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단순히 직원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사를 생각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가 부드럽게 웃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올 때마다 경수는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오전 업무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은 각자 도시락을 챙겨 먹거나 근처 식당으로 나가는 분위기였다. 사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점심 먹었어요? 경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이요. 그녀는 살짝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럼 같이 먹을까요? 경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둘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 직원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수는 여전히 신입사원이었고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사모님이라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였다. 식사를 하며 둘은 다시 대화를 나눴다. 업무에 대한 이야기부터 가벼운 일상 대화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경수 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해요? 그냥 친구 만나거나 가끔 영화 보거나요. 혼자 영화를 봐요? 네, 가끔요. 사모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피식 웃었다. 나도 가끔 그래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경수를 향해 말했다. 회사 생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경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네, 사모님 덕분에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당황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사모님도 순간 눈을 깜빡이며 경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행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느낌이 더해져 있었다. 그날 이후 경수는 점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교육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사모님은 결혼 후 이 회사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당신은 너무 꼼꼼해.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일 진행이 더디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울렸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대답했다. 일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내가 처음부터 만든 회사예요. 작은 회사일수록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 하지만 난 그럴 시간이 없어. 사람들 관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다. 사무적인 일은 모두 그녀에게 맡긴 채 그는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과 함께 움직였다. 물론 그도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회사는 일하는 곳일 뿐이었다. 반면 그녀에게 이 회사는 자신이 처음부터 일구어낸 꿈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는 업무 외에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다 집에서 남편과 마주 앉을 때면 서로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해도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어요. 당신 좋아하는 메뉴 준비해 놓을게요. 그러나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오늘도 약속 있어. 거래처 사람이랑.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집을 나선 뒤 그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편은 같이 사는 사람일 뿐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그녀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다.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긴 하지만 이제는 직원들과도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갔고 점점 그녀의 할 일은 줄어들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문서를 정리하다가 그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언제부터일까?
이 회사가 더 이상 내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 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잠시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경수였다. 경수는 서류를 들고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이 문서 검토 부탁드리려고요. 거래처 쪽에서 수정 요청이 와서.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며 가볍게 웃었다. 고마워요. 요즘 일 많죠? 네,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수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그녀에게 항상 정중하게 대했고 그녀가 무거운 서류를 들고 있으면 슬며시 도와주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런 사소한 배려가 그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쯤 그녀는 문득 경수에게 말했다. 저녁 먹었어요? 경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을래요? 그녀는 스스로도 놀랐다. 직원과 단둘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한 건 처음이었다. 경수도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경수와 나란히 걷던 그녀는 우산을 살짝 기울였다. 비 맞겠어요. 경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우산 쓰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걸음을 옮겼다. 가까운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주문을 마친 후 그녀는 경수를 바라보았다. 회사 생활, 할만해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모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처음에 회사 창립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하루 종일 일만 했었는데 사모님이 직접 창립하셨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처음엔 이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 같았는데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고요. 경수는 그녀의 말에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직 가는 길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그녀는 경수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식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펼치며 경수를 바라보았다. 조심히 들어가요. 사모님도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다. 오늘 밤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리고 경수를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살짝 혼란스러워졌다. 어느덧 회사 생활에 적응한 경수는 일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바쁜 날이 있으면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하루하루가 나쁘지 않았다. 특히 사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회사 생활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업무가 끝나고 퇴근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모님이 다가와서 또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다. 경수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는 사모님을 따라 나섰다. 근처에 조용한 식당을 찾았다. 평범한 한식집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음식을 주문하고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경수는 그녀의 질문에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이제 업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모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였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았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녀는 천천히 젓가락을 움직이며 말했다. 사실 결혼이란 게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말에 경수는 순간 멈칫했다. 사모님은 별다른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 더 끈끈해질 줄 알았어요. 같이 일하면
서로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나 보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경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일만 끝나면 곧장 집을 나가버리는 상황. 그리고 사모님은 그런 남편을 두고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럼 요즘은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경수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뭐,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태연한 척했지만 경수는 그 말 속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의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경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사장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여성이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사모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행복하다고는 못하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담담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경수는 마음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타까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경수를 바라보았다. 네. 사모님 같은 분은 행복해하죠. 경수는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 속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시원했지만 이상하게도 경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렇게 저녁 먹으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네요. 경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가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입을 열기 전에 그녀가 먼저 말했다. 경수 씨랑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솔직해지네요. 전 좋아요. 사모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든요. 그녀는 다시 한번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경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의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왜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걸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주말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경수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머뭇거렸다. 평소 같으면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서 쉬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사모님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시간 괜찮으면 드라이브라도 갈래요? 가볍게 바람 쐬고 싶어서요. 네. 어디로 갈까요? 그냥 가는 길에 좋은 곳 있으면 들러도 좋겠죠. 만나서 정해요. 그는 메시지를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게 괜찮은 걸까? 속으로 고민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사모님이 운전하는 차 안. 차창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적당히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경수는 옆 좌석에서 그녀를 힐끔 바라보았다. 평소 회사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모님은 훨씬 가벼운 차림이었다. 단정한 블라우스 대신 여유로운 니트와 청바지. 마치 평범한 연인 같은 분위기가 흘렀다. 운전 자주 하세요? 가끔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요. 그녀는 한 손으로 핸들을 가볍게 돌리며 말했다. 바쁠 때는 차 몰고 멀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경수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사모님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보다는 누군가랑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 말이 경수의 가슴 한편을 건드렸다. 그녀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뒤흔들었다.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리다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둘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경수 씨는 이런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해요? 그녀의 질문에 경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런 시간이라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롭게 보내는 거요. 경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네, 좋아해요. 사실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끔 쉬면서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좋은 거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경수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경수는 그 감촉을 또렷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 짧은 접촉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커피를 마신 후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경수는 그녀의 옆에서 발을 맞춰 걸었다. 그러다 문득 사모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요즘 행복하다는 기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경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그녀의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경수 씨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경수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바닥을 스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으며 둘은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것만이 중요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경수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차를 도로에서 벗어나 작은 골목으로 돌렸다. 사모님?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운전을 하며 작은 숙박업소 앞에 차를 세웠다. 엔진이 꺼지고 차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경수를 바라보았다. 경수 씨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다. 경수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동자에 망설임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고 그도 원하고 있었다. 경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는 사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곧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경수도 따라 내렸다.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숙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경수는 그녀를 따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창문 틈 사이로 어둠이 살짝 스며들어 있었다. 방 안은 적당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경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옆에는 사모님이 누워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사장님의 아내가 아니라 그와 함께 선을 넘어버린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와의 첫 경험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다. 순간순간의 떨림과 열기, 그리고 주저함과 욕망이 뒤섞였던 그 밤.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얇은 이불을 살짝 끌어안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사모님. 경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말에 경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경수는 그녀의 질문을 곱씹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도 대답을 알 수 없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감정놀이였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관계를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모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경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게 웃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내고 일어났다. 이불을 정리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겠죠. 그 말에 경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평소와 같은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서는 그녀 역시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사모님. 경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지내야겠죠. 그녀의 말에 경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 관계를 가볍게 넘기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수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두 사람은 옷을 입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밤거리는 적막했고 차 안은 더더욱 조용했다. 사모님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도로에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경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 역시 이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경수 씨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죠. 경수는 단호히 말했다. 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그래요. 경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해 주었기에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월요일 아침 회사. 경수는 출근 후 책상을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한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사모님과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녀와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둘만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수 씨, 어제 남긴 자료 좀 가져와 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언제나처럼 차분했고 감정을 숨긴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경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일상적인 말투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경수는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고 손끝이 가볍게 스쳤다. 그 순간 경수는 확신했다. 이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의 감정은 이미 깊숙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월요일 아침, 경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주말 동안 사모님과 함께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책상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 그리고 망설이던 눈빛까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녀는 회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경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두근거렸다. 사모님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긴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손에 가볍게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경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야 했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말했다. 경수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다. 좋네요. 오늘도 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무실 지나쳐갔다. 경수는 책상 앞에 앉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걸까?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나오기로 했다는 걸 그는 알았다. 그러니 그도 그렇게 행동해야 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전 업무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수는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다. 책상 너머에 있는 사모님의 존재가. 그녀는 조용히 문서를 넘기며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그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 둘만이 공유하는 감정,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까지. 경수는 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를 감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은 각자 도시락을 꺼내거나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러 떠났다. 경수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컵에 물을 따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 순간, 살짝 스치는 감촉. 그녀가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고 둘의 손이 순간적으로 부딪혔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둘의 손등이 가볍게 닿았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부딪힐 뻔했네요. 그러나 경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는 걸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루 종일 업무를 했지만 경수는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곁을 지날 때마다, 그녀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손끝이 자신의 손등을 스쳤을 때마다 그녀 역시 이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경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경수도 서류를 정리하며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잠깐만 남아줄 수 있어요? 휴대폰에 도착한 짧은 메시지. 경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그녀의 책상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경수는 휴대폰을 단단히 쥐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무실. 정막 속에서 경수는 그녀의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사모님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문이 열리는 순간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랐다. 오전과는 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경수는 확신했다. 이 관계는 결코 끝날 수 없을 거라는 걸. 퇴근 후 어두워진 사무실.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경수도 서류를 정리하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잠깐만 남아줄 수 있어요? 그는 순간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미 몇 번이나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매번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만 갔다. 그는 책상을 정리하는 척하며 다른 직원들이 모두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 드디어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그와 사모님뿐. 그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너무도 명확했다. 경수는 천천히 그녀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문서 몇 장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펜을 쥔 채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경수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경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업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경수 씨랑 있는 시간이 편해요. 경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야경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전 사모님이 불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경수 앞으로 다가왔다. 정말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불러서 온 것인데도 마치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경수의 손등을 스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같이 있어 줄 수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경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을 뿐. 그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호텔로 향했다. 이미 몇 번이나 함께했던 장소. 그러나 매번 서로를 원하는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경수는 천천히 그녀의 머리칼을 넘겼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경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모든 걸 내어주었다. 서로를 밀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더 깊이 빠져들 뿐.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경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는 여전히 그녀가 누워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그녀를 보며 경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내 현실이 다시 찾아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는 조용히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잘 잤어요? 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회사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겠죠. 경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녀 역시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경수 또한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경수는 요즘 사모님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전에는 회사에서 철저하게 거리감을 유지하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마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부르는 일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자주 경수를 찾기 시작했다. 경수 씨, 이거 같이 봐줄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경수를 불러 자신의 자리로 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둘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녀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경수의 손끝을 스치거나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경수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혼란스러웠다. 이러다 들키는 거 아냐? 그러나 사모님은 이제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분명하게 경수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퇴근 후 사모님과의 또 다른 만남이 이어졌다. 호텔방 안 이제는 익숙한 공간에서 둘은 또다시 서로에게 몸을 맡겼다. 그러나 이번엔 경수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를 원하고 있는 자신과 동시에 그녀의 남편이 떠오르고 있었다. 사모님의 남편은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는 지금 그의 아내와 함께 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사모님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무슨 생각해요? 경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편안한 표정이었다. 아니, 오히려 행복해 보였다. 이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수는 대답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망설임을 읽어낸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경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경수 씨, 후회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경수는 말문이 막혔다. 후회하는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하나뿐이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경수의 손을 잡았다. 그럼 됐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이 관계를 확실히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문제는 경수는 아직도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사모님은 그를 회사 근처 카페로 불렀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지만 회사 밖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카페에 앉아있던 그녀는 경수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왔어요? 그녀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았다. 경수는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냥 경수 씨랑 따로 있고 싶었어요. 경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막혔다. 이제는 정말 남편이 있는 것도 잊어버린 것일까? 사모님, 남편분은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도 바빠요. 신경 안 써요. 경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이제 이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남편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경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모님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속삭였다. 난 지금이 좋아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경수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저항이 무너져 내렸다. 밤늦은 시간, 사모님은 조용히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 있지 않았다. 보통 이 시간쯤이면 이미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지인들과 어울리고 있을 터였다. 오늘도 늦겠지. 그녀는 구두를 벗으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불이 켜진 부엌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왔어. 그녀는 순간 몸이 굳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 아직 안 잤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컵을 천천히 들어 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 어딘가 그녀를 의심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사모님의 손끝이 순간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었다. 뭐가, 무슨 말이야?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그냥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잖아. 원래 야근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으면서.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사가 바쁘니까 그렇지. 당신도 알잖아. 그렇긴 한데. 남편은 손가락으로 탁탁 식탁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집에 와도 뭐랄까, 내가 좀 변한 것 같아서.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눈치챘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완벽하게 행동했다. 회사에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고, 집에서도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웃었다. 변하긴 뭘 변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뭐 그렇겠지. 그렇게 말하곤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여전히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전처럼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침 식사 중에도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라며 가볍게 떠보는 듯한 질문을 던졌고 그녀가 휴대폰을 볼 때면 누구랑 연락해? 라며 무심한 척 물어보기도 했다. 사모님은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이 정말로 눈치챈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사모님은 조용히 경수를 불렀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난 둘. 경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경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그냥 요즘 내가 변한 것 같다고. 그리고 자꾸 내 행동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아. 경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도 이 관계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난 당신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경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난 이 관계를 포기할 생각 없어. 그녀의 말에 경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이제는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요즘 들어 경수와 사모님은 점점 더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퇴근 후 가끔 만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마치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서로를 찾았다. 오늘도 볼 수 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늘 가던 곳에서 기다릴게요. 늘 가던 곳. 회사에서 멀지 않은 작은 호텔.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공간. 경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호텔방에서 함께 있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방 안은 적당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경수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아. 경수는 그녀의 머리칼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다. 이 관계 계속할 수 있을까? 처음엔 단순한 끌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둘 다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사모님도 점점 더 경수를 찾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그녀에게 경수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경수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모님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경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경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남편한테 들키든 말든 난 이제 그 사람 신경 안 써. 경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호한 표정이었다. 나한테는 이제 경수 씨밖에 없어. 그녀의 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이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경수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모든 걸 내려놓는다면 과연 이 관계의 끝은 어떻게 될까? 며칠 후 경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사모님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다른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사모님은 조용히 문을 닫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는데 요즘 자꾸 내 행동을 지켜봐. 경수는 순간 긴장했다. 어떻게요? 내가 늦게 들어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해. 경수의 손끝이 서늘해졌다. 설마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본 건 아니겠죠?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이젠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 경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남편의 의심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사모님은 다시 경수를 불렀다. 오늘도 만날 수 있어. 괜찮을까요? 남편분이 의심하고 있는데 상관없어.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경수는 순간 고민했다. 이제는 멈춰야 하는 걸까? 그러나 그는 결국 그녀의 부름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호텔로 향하며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미 위험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집 안은 적막했다.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사모님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남편은 바깥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유독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를 감시하려는 걸까? 사모님은 무심한 표정을 유지한 채 거실을 가로질렀다. 남편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또 늦었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응.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그녀는 식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꾸했다. 당신도 예전부터 바빴잖아. 난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녀는 피식 웃으며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굳이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요즘 누구 만나는 거야?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대답도 간단했다. 내 새 남친이야.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사모님은 그의 반응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놀랄 줄 알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만이 묻어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다가 한동안 조용히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녀는 그의 반응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가며 덧붙였다. 이제 당신도 편하겠네. 더 이상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남편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가 이내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그럼 잘해봐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모님은 순간 멍해졌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남편은 화를 내지도 않았고 당장 상대가 누구냐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넌 정말 날 신경도 안 쓰는구나. 그녀가 조용히 묻자 남편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신경 쓰는 사이였어.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과 차키를 챙겼다. 어디가? 그녀가 묻자 남편은 대충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밖에 좀 나가야겠다. 갑자기 집에 있으려니까 답답하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다. 앞으로 내가 뭘 하든 난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는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이게 끝이었다. 별다른 갈등도 없이 질문도 없이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순간 사모님은 피식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정말 무엇도 걸림돌이 없는 관계가 되었다. 경수와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볼 수 있어. 그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 관계는 이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조용한 카페 늦은 밤이라 그런지 손님도 거의 없었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던 경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어버린 관계. 그러나 이제는 이 관계의 끝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경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질문은 그가 언젠가 듣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먼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 사모님.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모님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이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걸까?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이 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수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사모님은 후회하세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듯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하진 않아. 그러나 그녀의 말은 이어졌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경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한테는 이제 사모님뿐이에요.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경수의 말을 조용히 곱씹는 듯했다. 경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난 정말 괜찮을까? 경수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사모님이 괜찮다고 하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떤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수 씨는 정말 이 관계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 그녀는 마치 최후의 질문을 던지듯 말했다. 경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이제까지 감추고 있었던 감정이 경수의 확신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경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늦은 밤, 조용한 방 안. 사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수는 그녀의 등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이야기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사모님,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천천히 돌아보았다. 경수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남편과 이혼하세요.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경수 씨,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게 맞는 걸까? 경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모님이 행복해지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끝내야 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아직 잘 모르겠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경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모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그녀는 다시 입을 열지 못했다. 행복한가? 아니,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런데 과연 그 후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사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경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사모님이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면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녀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가 정말로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난 이 관계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경수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전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경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이제 나만 믿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무도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경수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흐느꼈다. 경수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그만 혼자 참지 마세요.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수의 품에 안겼다.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그녀가 흐느끼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의 품에서 울었다. 한참이 지나고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이 그쳤지만 아직도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경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혼.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경수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한번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다시 한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다. 사모님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초췌한 얼굴, 피곤한 눈빛. 그러나 오늘은 모든 걸 마무리하는 날이었다. 탁자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남편은 이미 사인을 끝낸 상태였다. 그는 별다른 말도 없이 그저 한 장의 서류를 던져놓고 말했다. 이제 됐지? 나도 미련 없어. 그녀는 차분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천천히 펜을 들어 사인을 했다. 이 순간이 오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 구석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단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그녀가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 경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끝났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경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다. 이제 우리 시작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시작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다. 결국 그녀는 경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그동안의 관계가 쉽지 않았던 만큼 그녀는 이 관계가 정말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수는 한결같았다. 사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내로 살아요. 그의 한마디에 그녀는 모든 불안을 내려놓기로 했다. 결혼식 날.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게 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경수가 기다리는 예식장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입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를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그들의 결혼식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